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집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침대 바꿀까 생각 중이야.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들인 침대였거든요. 제가 주말마다 가구점 3곳을 돌아다니며 고르고 배송 온 날 직접 조립까지 했던 침대였습니다. 왜? 어디 삐걱거려? 아니, 그냥 허리가 자꾸 아파서. 매트리스 좀 바꾸면 나아질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아내는 평소 허리 아프단 소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할 때 우리 침대 괜찮은 거 아니야? 라며 만족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혹시 정말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집 안 곳곳에 향초를 켜두더니 며칠 뒤엔 침대 시트며 베개 커버를 전부 새 걸로 바꿔놨습니다. 평소 그런 거엔 별 관심 없던 사람이었는데요. 분위기 전환 좀 하려고.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아내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한, 흔적을 감추려는 듯한 그런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화면을 급히 끄더니 자연스러운 척 일어나서 저를 맞이했죠. 일찍 왔네.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근데 침대는 언제 바꾸려고? 응, 내일 주문할 거야. 온라인으로 보니까 괜찮은 게 있더라. 다음 날 금요일 오후 회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침대 주문했어. 모레 토요일 오전에 온대. 제게 물어보지도 같이 고르자는 말도 없이 혼자 결정해버린 겁니다. 결혼 전 아내는 작은 것 하나 사더라도 제 의견을 물어보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토요일 아침 배송 예정 시간보다 30분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이미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배송받는데 화장을 하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그냥 기분 전환이려니 했죠.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엔 배송기사 2명이 보였어요. 아내가 급히 나가서 문을 열었고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침대 박스를 들고 들어온 배송기사들 중 한 명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내도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건 처음 보는 사람끼리 나누는 인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한 서로를 아는 사람들끼리의 신호 같았습니다. 안방이 어디죠? 배송기사가 물었고 아내가 앞장서서 안내했어요. 저는 뒤따라가면서 그 남자의 뒷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걸음걸이, 체격, 뒤통수 모양까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침대를 조립하는 동안 아내는 계속 그 남자 근처에 있었습니다. 물 필요하냐고 묻고 작업하기 편하게 짐 좀 치워도 되냐고 물어보고 평소라면 저한테 시켰을 일들을 혼자서 다 처리하더군요. 여기 각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배송기사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봐야 할 질문이었어요. 집주인이자 남편인 저 말이죠. 그런데 그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하고만 대화했습니다. 조립이 끝나고 배송기사들이 나간 뒤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까 그 사람 아는 사람이야? 누구? 배송기사? 처음 보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 것처럼 되돌아왔죠. 왜 그래? 뭐 잘못됐어? 아니, 그냥 아는 사람 같아서. 그날 밤 새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분명 새 것이고 매트리스도 포장 비닐을 뜯은 지 몇 시간 안 된 것인데 왠지 낯설고 불편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와 7년을 함께한 사람, 결혼 4년 차 아내. 그런데 지금 옆에 누운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일까요? 새벽 2시쯤 아내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니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어요. 아내는 잠든 척하면서도 휴대폰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둠 속에서 본 그 미소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건 저를 보고 짓던 미소가 아니었거든요. 일요일 아침 아내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아침 준비를 하더군요. 새 침대 어때? 편해? 응, 괜찮은 것 같아. 그 대답을 들으면서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물어본 건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만 하는 것처럼요. 오후에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그 배송 기사를 다시 봤습니다. 배송 차량도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서 있더군요. 제가 지나가자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배송 끝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왜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까 아파트 앞에서 어제 그 배송 기사 봤어. 그래? 이 동네 사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아내의 대답은 언제나 합리적이었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자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좀 불편해서 오늘은 소파에서 잘게. 왜? 새 침대 안 맞아? 아니, 자세를 바꿔보려고. 걱정하지 마. 사실은 그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어요. 새 침대, 새 시트, 새 베개. 모든 게 새 것인데 왜인지 제자리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 별것 아닌 일에 의심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다음 날 아침 아내의 행동을 보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침대 시트를 또 빨고 있었어요. 어제 갈았잖아. 응, 그냥 깨끗하게 한 번 더 빨고 싶어서. 새 침대에 새 시트를 깔고 하룻밤 잔 것뿐인데 또 빨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거실에서 잤으니 아내 혼자 잤을 텐데 말이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아내가 지우려는 건 때가 아니라 흔적이 아닐까?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흔적을요.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배송 기사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 남자를 보고 지었던 그 미세한 미소, 서로 주고받은 눈빛. 점심시간에 우연히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민은 있었고 그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또 향초를 켜놨더군요. 이번엔 침실이 아니라 거실에요. 무슨 냄새나? 응? 그냥 향초 켠 건데. 집 안 냄새랑 분위기 좀 바꾸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향초로 가리려는 게 뭔지. 그게 단순히 공기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존재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날 밤도 소파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잠깐 깼을 때 침실 쪽에서 아내가 누군가와 나지막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내일은 조심할게.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새벽 3시예요.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구랑 통화했어? 응? 언제?
새벽에 전화하는 소리 들렸는데, 아, 친구가 급한 일 있어서 전화했어. 깼어? 미안. 또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집 어딘가에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은 새로 들여온 침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침대를 바꾼 이유, 시트를 잡고 가는 이유, 향초를 켜는 이유, 배송기사와 주고받은 눈빛.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윤곽만은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침대가 바뀐 뒤로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문을 열기 직전 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집에서 입기엔 조금 과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당황한 사람이 일부러 밝게 말하는 그런 톤이었죠. 회의가 취소돼서. 근데 왜 그렇게 차려입었어? 아, 이거? 오랜만에 옷장 정리하다가 입어봤어. 예전에 샀는데 한 번도 안 입은 거. 거실 테이블 위에 물컵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내가 쓰는 컵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집에 없던 컵이었어요. 저 컵은 어디서 났어? 응? 아, 택배 아저씨가 목마르다고 해서 물 드렸어. 아까 소포 하나 왔거든.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평소 택배 기사에게 물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문 앞에서 받고 바로 닫는 스타일이었는데 말이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이 떨어져 있었어요. 검은색 짧은 머리카락. 제 머리는 염색을 해서 갈색이고 아내는 긴 머리였습니다. 여보, 집에 누가 왔었어? 아니, 왜? 바닥에 남자 머리카락 있는데. 아내가 복도로 나와서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거 당신 머리카락 아니야? 옛날에 짧게 자를 때. 지금 내 머리 색깔 봐. 갈색이잖아. 염색 전에 빠진 거겠지. 청소 제대로 안 했나 보다. 모든 질문에 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뭘 물어봐도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수건거리에 젖은 수건이 2장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샤워를 안 했고 아내는 아침에 했다고 했었어요. 수건 왜 2개야? 욕실 밖에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머리 말리는 용이고 하나는 몸 닦는 용. 요즘 그렇게 쓰고 있어. 평소엔 수건 한 장만 쓰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목요일 아내가 갑자기 화분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했다며 거실 창가에 작은 화분 3개를 놓았어요. 갑자기 화분은 왜? 예전에 흙 만지는 거 싫다고 했잖아.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요즘 식물 키우는 게 힐링이 된다고 하더라.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화분 위치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처음엔 창가에 있던 화분이 다음 날엔 소파 옆으로, 그 다음 날엔 현관 신발장 위로 옮겨졌습니다. 화분 위치 왜 자꾸 바꿔? 햇빛 잘 드는데 찾는 중이야. 아직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어서. 금요일 저녁 회사 회식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평소라면 8시쯤 들어갈 시간이었는데 6시 반에 집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데 우리 집 현관 앞에 검은색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 운동화였어요. 사이즈도 꽤 커 보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문 여는 시간이 길었어요. 보통 10초면 열리는데 그날은 거의 30초가 걸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아내는 숨이 약간 가빠 보였습니다.
벌써 왔어? 회식은? 취소됐어. 근데 현관 앞에 운동화 있던데. 아, 그거? 아까 위층 아저씨가 잘못 놓고 간 거. 내가 문 앞에 내놨어. 현관을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였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냄새 나는데? 향수? 아, 낮에 친구가 잠깐 왔었어. 그 친구가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다녀서. 무슨 친구? 고등학교 동창. 근처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시트가 또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시트 또 갈았어? 응, 세탁기 돌리는 김에. 침대 옆 쓰레기통에 테이크아웃 커피컵 2개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같은 카페, 같은 시간에 주문한 것처럼 컵에 적힌 시간이 똑같았어요. 커피 마셨어? 응, 친구랑 같이. 왜? 모든 게 설명되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가 운동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필라테스 수업 있어. 점심쯤 올 거야. 필라테스? 언제부터 다녔어? 지난주부터. 말 안 했나? 허리 아파서 등록했어. 아내가 나간 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뭔가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침실 서랍을 열어보니 아내 화장품 옆에 낯선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용 립밤이었어요. 제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서는 검은색 단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옷의 단추가 아니었어요. 화장실 세면대 아래 수납 공간을 열어보니 새 칫솔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것이었죠.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게 쌓이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처럼 보였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흥분 같기도 했어요. 운동 어땠어? 좋았어. 선생님이 자세 교정 잘해주셔서 효과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남자야, 여자야? 남자.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슬쩍 보니 알림이 떴는데 이름 없이 번호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누구야? 스팸. 요즘 스팸 전화 진짜 많아. 하지만 아내는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스팸이라면 읽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일요일 오후 아내가 마트에 간다며 나갔습니다. 평소엔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날은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같이 갈까? 아니, 금방 올 거야. 쉬고 있어. 아내가 나간 뒤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거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정문 쪽에 아내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마트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체격이나 옷차림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두 사람은 잠깐 대화를 나누더니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는 정말 마트 쪽으로 갔고 남자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더군요. 1시간 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마트 사람 많았어? 응, 주말이라 그런지 엄청 붐볐어. 아내가 산 물건은 몇 가지 안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1시간이나 걸렸을까요?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들었을 때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봤습니다. 잠금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다음엔 좀 더 조심해. 오늘 아슬아슬했어.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숫자로만 이루어진 전화번호였죠.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다음엔 좀 더 조심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요?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에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무슨 모임? 고등학교 동창들. 오랜만에 보기로 했어. 최근 들어 아내의 외출이 부쩍 늘었습니다. 친구 만나기, 필라테스, 마트 가기. 예전엔 집에서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요.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겼어요. 저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어요. 아내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10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친구들이 2차 가자고 해서.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넘어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많이 기다렸어? 미안. 괜찮아.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많더라. 아내 옷에서 또 그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씻고 올게. 아내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저는 아내 가방을 봤습니다. 안에 영수증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 테이블, 와인 2잔, 스테이크 2개. 친구들이랑 모임이라면서요? 여러 명이 아니라 2명이었던 거죠. 그 영수증을 다시 가방에 넣고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그 거짓말 뒤엔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직접적인 증거를 본 게 아니었어요. 정황만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도 소파에서 잤습니다. 침대는 이제 완전히 아내만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새벽에 잠깐 깼을 때 침실에서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웃음을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언제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의 거짓말, 낯선 남자의 흔적, 그리고 제가 모르는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들. 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일부러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야근할 것 같아. 10시쯤 퇴근할 것 같아. 그래? 저녁은 어떻게 해? 회사 근처에서 먹고 올게. 걱정하지 마. 사실 야근 계획은 없었습니다. 일부러 늦게 들어간다고 말한 거였어요.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오후 4시쯤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우리 아파트 정문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5시 반쯤 아내가 집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집에 있을 시간인데 외출을 하더군요. 화장도 다시 한 것 같았고 옷도 갈아입은 것 같았어요. 아내는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걸어서 나갔습니다.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어요. 아내가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자였는데 걸음걸이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자 아내가 먼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자도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갔죠. 저는 공원 입구 근처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분명히 느껴졌어요. 편안함, 친밀감,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긴장감. 15분 정도 대화를 나누더니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아내는 다시 아파트 쪽으로 걸어왔고 남자는 반대편 길로 사라졌어요. 저는 남자가 간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남자는 대로변에 세워진 차에 탔습니다. 흰색 SUV였어요.
차 번호판을 얼핏 봤는데 뒷자리에 필라테스 가방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아내가 다닌다던 그 필라테스 강사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는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군요. 일찍 왔네. 야근 안 해? 회의가 취소돼서. 너는 집에 있었어? 응,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심심해서 드라마 정주행 중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원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왔으면서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나 씻고 올게. 욕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수요일 아침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필라테스 있어. 점심 밖에서 먹을 거야. 매주 수요일마다 가? 응, 주 2회 수업이야. 월요일하고 수요일. 하지만 제가 확인했던 학원은 분명 월요일엔 휴무였습니다. 아내는 그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거짓말하는 걸까요? 수업 끝나고 뭐 해? 바로 올 거야. 왜? 아니, 그냥. 저녁은 집에서 먹는 거지. 응, 당연하지. 아내가 나간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요. 오후 2시쯤 저는 다시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내가 말한 필라테스 학원으로 갔어요. 학원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원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수업 중인 사람들이 보였지만 아내는 없었어요. 그럼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휴대폰을 꺼내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응? 수업 중인데. 왜? 아니야. 퇴근하고 장 좀 봐올까 싶어서.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사와. 전화를 끊고 학원 문을 다시 봤습니다. 아내는 분명 수업 중이라고 했는데 학원에는 없었어요. 그때 한 여자 회원이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 다니시나요? 네, 왜요? 제 아내가 여기 다닌다고 해서요. 키가 165cm 정도 되고 긴 머리에. 아내의 외모를 설명하자 그 여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분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저 여기 6개월째 다니는데 처음 듣는 분이네요.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감사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내는 필라테스를 다니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수요일마다 월요일마다 어디를 간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뭔가 마실 게 필요했어요. 계산을 하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아파트 사세요? 네, 왜요? 그냥. 며칠 전에 부인분 봤거든요. 여기서 누구랑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제요?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저녁 때요. 남자분이랑 같이 계셨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남자였는데요? 키 크고 운동하시는 것 같은 분이었어요. 차도 좋은 거 타시던데. 그렇군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일찍 왔네. 수업은 잘했어? 응, 오늘 좀 힘들었어. 새로운 동작 배웠거든. 그래? 힘들었겠다.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필라테스 선생님은 어때? 잘 가르쳐? 응, 정말 잘 가르쳐. 자세 교정도 꼼꼼하게 해주고. 남자 선생님이라며? 나이는 어떻게 돼? 30대 중반. 정확히는 모르겠어. 왜 그래,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수업료는 비싸? 적당해. 한 달에 15만 원.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진짜로 다니고 있는 것처럼요. 목요일 오전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했죠. 아내가 나간 뒤 집안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 같았어요. 아내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소 안 입던 옷들이 새로 걸려 있었어요. 가격표가 달린 옷도 있었는데 제가 선물한 게 아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새 립스틱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평소 아내는 립스틱을 잘 안 바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어요. 상자를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주 전이었죠. 또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찍은 사진. 제가 어제 봤던 바로 그 공원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상자를 원래 자리에 놓고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를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오후에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장을 보고 왔다며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집에 있었어? 응, 오늘 재택근무야. 그렇구나. 점심은 먹었어? 응, 간단하게 먹었어.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거대한 거짓이 숨어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아내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친구 생일이래. 저녁 모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몇 시쯤 들어와? 10시? 11시? 정확히는 모르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가 나간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요. 30분 뒤 저도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 휴대폰 위치 공유는 예전에 설정해 둔 게 있었어요. 평소엔 확인 안 했지만 오늘은 켰습니다. 아내의 위치는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주택가였습니다. 친구 생일 파티를 주택가에서 한다고요? 그곳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였고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었어요. 아내의 위치를 확인하니 한 빌라 앞이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빌라였는데 2층 한 집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차를 멀리 세우고 걸어서 접근했습니다. 빌라 입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죠.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서 2층 복도에 섰습니다. 201호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걱정 안 해도 돼.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요즘 눈치채는 것 같던데. 괜찮아.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아니, 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11시 반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요. 늦어서 미안. 친구들이 계속 붙잡아서. 괜찮아.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침대는 이제 아내와 그 남자의 공간처럼 느껴졌거든요. 새벽에 잠깐 깼을 때 아내가 침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엔 더 조심할게. 누구와 통화하는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필요했어요. 더 명확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요. 그리고 그 증거를 찾는 순간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고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자연스럽게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을까 해서. 그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의 시작일까요? 노력해 볼게. 회의 있으면 힘들 수도 있어. 알았어. 그럼 연락해 줘. 출근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그 빌라에서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아내가 한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계속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봤어요.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평범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조차 의심스러웠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짧게 답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요즘 이상해. 맨날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도 계속 확인하고. 의심돼?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증거는 없는데 느낌이 그래. 다른 사람 얘기인데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와 정반대 상황이지만 그 불안한 만큼은 똑같았을 거예요. 오후에 집 근처 카페에서 아내를 봤다는 문자를 후배에게서 받았습니다. 그 후배는 우리 아파트 근처에 살았거든요. 형수님 아까 봤어요. 카페에서 누구랑 얘기하시던데. 남자야, 여자야? 남자요. 키 크고 운동하는 것 같은 분이었어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다고 했는데 카페에 있었던 거예요. 고마워. 착각한 것 같아.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본 건가? 퇴근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마주하는 게 거짓말을 또 듣는 게 싫었어요. 7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응. 저녁 뭐야? 된장찌개랑 삼겹살 구이. 당신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저는 대답을 짧게 했어요. 오늘 집에 있었어? 응,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났으면서요. 그랬구나. 왜? 표정이 안 좋아 보여. 피곤해서 그래. 요즘 일이 많아서.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옆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예전엔 이렇지 않았잖아. 요즘은 대화도 별로 안 하고 같이 있어도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미안. 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불만 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불만이냐고요? 지금 제게 그걸 묻는 거예요? 없어.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그럼 다행이야. 나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걱정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날 밤도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내는 왜 침대에 안 오냐고 물었지만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죠. 새벽 2시쯤 깼을 때 아내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니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화요일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 조금 늦을 것 같아. 또 친구 만나? 응, 상담할 게 있대. 얼마 안 걸릴 거야. 알았어. 아내가 나간 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오후 일정은 없다고 했어요. 점심을 먹고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친구를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3시쯤 아내가 집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친구 만나러 가는 차림치고는 너무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가더니 한 카페 앞에서 내렸어요. 그 카페는 우리 집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일부러 먼 곳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1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빌라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고 남자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아내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을까요? 저는 카페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요? 결국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저녁 8시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친구는 어때? 괜찮더라. 고민 상담해주고 왔어. 무슨 고민인데? 남자친구랑 문제가 좀 있대. 헤어질까 말까 고민 중이래. 그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기가 막혔습니다. 그랬구나. 밥은 먹었어? 응, 카페에서 샌드위치 먹었어. 저녁을 간단히 먹고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침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었어요. 책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왔지만요. 수요일 오전 회사에서 급한 미팅이 잡혔습니다. 오후 내내 회의를 하느라 휴대폰을 못 봤어요. 회의가 끝나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필라테스 있어. 저녁 늦을 것 같아. 또 필라테스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퇴근하고 집에 가는 대신 지난번 그 빌라로 갔습니다. 혹시 또 거기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 차가 근처에 세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2층 201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사람 그림자가 2개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까지 갔지만 이번에도 노크하지 못했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대화소리.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소리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 아내가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남자는 5분쯤 뒤에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갔죠. 아내가 집으로 향하자 저도 출발했습니다. 아내보다 먼저 도착해서 거실 불을 켜고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들어왔을 때 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응, 일찍 끝나서. 너는 수업 어땠어? 좋았어. 오늘 새로운 동작 배웠는데 좀 힘들더라. 그래? 힘들었겠다. 아내가 씻으러 가는 동안 저는 아내 가방을 봤습니다. 운동복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없었어요. 대신 평상복만 들어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정 갔다 올까 해. 엄마가 보고 싶대. 나도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게. 당신은 쉬어. 그래. 언제 가는데? 토요일 아침에 가서 일요일 저녁에 올게. 1박 2일을 집을 비우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알았어. 잘 다녀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금요일 저녁 아내가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니, 다 챙겼어. 장모님께 안부 전해드려. 응, 알았어. 토요일 아침 아내가 일찍 나갔습니다. 웃으며 인사하고 문을 나섰죠. 다녀올게. 연락할게.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가 나간 뒤 저는 장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장모님, 저예요. 우리 사위. 무슨 일이야? 아내가 거기 갔죠? 응? 여기? 아니, 안 왔는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 제가 날짜를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로 간 걸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어딘가로 간 거겠죠. 1박 2일 동안 둘이서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랑 저녁 맛있게 먹었어.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했어요. 그래, 잘 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일요일 아침 혼자 있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그 소리마저 제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아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남자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상상이 됐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그냥 커피만 몇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출발하려고. 6시쯤 도착할 것 같아. 그래, 조심해서 와. 엄마가 반찬 싸줬어. 저녁에 같이 먹자.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 쌓이고 있었어요. 6시 반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죠. 다녀왔어. 보고 싶었어? 응. 장모님은 잘 계셔? 응, 건강하셔. 당신 보고 싶어 하시더라. 다음엔 같이 가자. 그 말을 들으면서 속이 뒤틀렸습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걸 아시는데요. 가방에 뭐가 그렇게 많아? 반찬이랑 과일. 엄마가 엄청 싸주셨어.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반찬통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장모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어디서 구한 걸까요? 고마워. 나중에 장모님께 연락드려야겠다. 그 말에 아내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인사드리려고. 나중에 내가 전화할 때 같이 통화해. 지금은 피곤하실 거야.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주말 얘기를 했습니다. 친정에서 있었던 일들을요. 동네가 많이 변했더라. 새로 생긴 가게도 많고. 그래? 어떤 가게? 카페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나중에 같이 가보자. 모든 얘기가 그럴듯했습니다. 마치 정말 다녀온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주말 아내는 친정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가면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요. 점심시간에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곳이었어요. 배우자 조사 의뢰하고 싶은데요. 네, 상담 가능하십니다.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퇴근 후에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6시에 오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퇴근 후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중년의 탐정이 물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침대 교체, 이상한 행동들, 거짓말들. 증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신가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실한 걸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 사진이랑 정보 주시면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조금 홀가분했어요. 이제 곧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화요일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내도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내가 편한 대로 해. 알았어. 일 열심히 하고 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사 시작했습니다. 대상자 현재 집에 있습니다. 아내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탐정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대상자 오후 2시에 외출. 한 남성과 카페에서 만남. 사진 촬영 완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벌써 뭔가 잡힌 거예요. 사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녁에 보고서와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퇴근 후 탐정 사무소로 갔습니다. 탐정이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오늘 오후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내와 남자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손을 떨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더 명확했어요. 이 남자 신원 파악 가능한가요? 조사 중입니다. 내일쯤 결과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기 전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진을 다시 봤어요. 아내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제게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표정이었죠.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어디야? 늦네. 회사 일 좀 마무리하고 있어. 곧 갈게. 알았어. 저녁 준비 다 됐어. 집에 도착했을 때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맞이했어요. 오늘 좀 늦었네. 배고팠지? 응, 미안. 식사하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일 많아? 계속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와서. 조금만 참아줘. 알았어. 건강 챙기면서 해. 그 다정한 말투가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남성 신원 파악 완료. 이름 김민준 32세 필라테스 강사. 독신. 빌라 거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내가 필라테스를 다닌다고 거짓말한 이유, 그 빌라에 갔던 이유. 오후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대상자 현재 빌라에 들어감. 남성도 같이 있음. 감시 중.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는 그곳에 있는 거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빌라로 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탐정이 있으니까요. 탐정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7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늦었어. 뭐 했어? 친구 만났어.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빌라에 있으면서요. 금요일 오후 탐정이 전화했습니다.
의뢰인님, 결정적인 장면 포착했습니다. 사무소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갈게요. 회사에 조퇴 신청하고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탐정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빌라 입구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아내가 들어가는 모습, 남자가 뒤따라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2층 창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 30분쯤 지나자 불이 꺼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3시간 뒤 아내가 나왔고 10분 뒤 남자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사진도 추가로 더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탐정의 위로가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어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를 추궁해야 할까요? 이혼을 요구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왔어? 오늘 치킨 시켰어. 같이 먹자. 응. 치킨을 먹으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그 말이 진심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어디 가고 싶어? 내가 정해. 난 아무 데나 좋아. 알았어. 내가 좋은데 알아볼게. 그날 밤 거실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USB가 제 가방 안에 있었어요.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제 결혼 생활의 끝이 담겨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대. 강변 드라이브 갈까? 좋아. 차를 타고 강변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나온 거였어요. 강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무슨 생각? 1.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너무 고민하지 마. 당신은 잘하고 있어. 그 위로가 너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오랜만에 이런 시간 가져서 좋았어. 나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요. 일요일 밤 침대에 누운 아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결정은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걸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 같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가방 속 USB를 만지작거리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다녀와. 저녁에 봐. 응, 다녀올게. 그 인사가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월요일 오후 회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고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맞이했어요. 앉으세요. 상담 신청하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신가요? 저는 USB를 꺼내놓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탐정이 조사한 내용들, 그리고 증거들. 변호사는 USB를 받아서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사진과 영상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네요.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재판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와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위자료는 청구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책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절차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배우자와 대화를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바로 소장 준비할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해야 할까요?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화 후 연락 주세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화요일 저녁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제대로 얘기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배고프지? 곧 다 돼. 응. 저녁 먹고 할 얘기가 있어. 아내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 먹고 얘기하자. 알았어. 식사하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물었어요. 무슨 얘기인데? 솔직하게 물어볼게.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필라테스 강사. 김민준. 32살. 그 사람 만나고 있지? 아내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다 알고 있어. 언제부터였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뭘 했는지. 잠깐 오해야. 그냥 친구일 뿐이야. 친구가 빌라에서 3시간씩 같이 있어? 주말에 같이 여행 가? 아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 사진, 영상 전부. 당신이 날 미행했어? 미행이 아니라 조사야. 내가 거짓말만 하니까.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나도 어쩌다 보니. 처음엔 정말 필라테스만 배우러 갔어. 그런데 뭐? 그 사람이 너무 잘해줬어. 당신은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외로웠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없었다고? 내가 대화 안 했다고? 내가 먼저 거짓말하고 바람 피운 거잖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몇 개월 동안 날 속이고 다른 남자 만나고 심지어 여행까지 가고. 그걸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낼게. 그 사람 다시 안 만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진작 그럴 생각이었으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지.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말 잘할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신뢰가 다 깨졌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아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정말 그럴 거야? 4년을 같이 산 게 아무 의미도 없어. 너한테 물어볼게. 그 사람 만나면서 우리 결혼이 의미 있었어?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짐 싸서 나갈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자. 잠깐 기다려. 좀 더 생각해봐. 제발.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갔습니다. 캐리어를 꺼내서 옷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스스로 버린 거야. 수요일 아침 짐을 다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정말 가는 거야? 응. 연락해. 제발.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4년 동안 함께 살던 집을 나온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친구가 커피를 내주며 물었어요. 괜찮아? 모르겠어. 힘들겠지만 잘한 결정이야. 그럴까? 당연하지. 너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너무 아팠어요. 목요일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배우자에게 통보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오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했다는 문자만 확인했어요. 배우자분께 이혼 의사 통보했습니다. 협의 이혼 가능 여부 확인 중입니다. 토요일 아침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나가서 바람 쐴까? 괜찮아. 집에 있을게. 너무 혼자 있지 마. 나가자. 친구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이혼부터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일요일 오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야, 나야. 네, 장모님. 우리 딸이 계속 울기만 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딸애가 잘못한 건 나도 알아. 하지만 한 번만 더 봐줄 수 없겠니? 이미 너무 오래 봐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필요한 변화였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는데 괜찮아?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어. 이제 괜찮아.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분이 협의 이혼을 원한다고 합니다. 조건은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협의하자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 조정 기일 잡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우연히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였어요. 올려다보니 우리 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있겠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돌아갈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요일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침대 하나를 바꾸면서 시작됐었죠. 아내가 그날 침대 바꾸자고 말했을 때 이미 모든 게 결정된 건 아니었을까요? 그 새 침대는 우리의 끝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조정 기일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실 서류 목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친구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결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 하지만 이혼 결정은 안 해. 잘 생각했어. 고마워. 이렇게 머물게 해줘서. 언제든지.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함께 할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월요일 아침 법원 앞에 섰습니다. 높은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조정 단계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아내가 서 있었어요. 아내도 변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둘 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저는 아내를 슬쩍 봤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 전부네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니 반반 분할이 원칙입니다. 아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파트를 원합니다. 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파트 시세의 절반을 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생각보다 협의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로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죠. 위자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 변호사가 잠시 상의하더니 말했어요. 3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의뢰인과 상의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3천만 원으로 합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했으니 조정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2주 후에 최종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내가 말을 걸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변호사를 먼저 보내고 아내와 마주 섰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이미 들었어. 알아. 근데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래. 당신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당신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고마웠어. 4년 동안. 아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주 후 최종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답장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아내도 혼자 왔더군요. 조정조서에 서명했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어요. 이제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이혼 확인서는 2주 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아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뒷모습이었죠.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친구 집으로 가는 대신 새로 계약한 원룸으로 갔습니다. 지난주에 계약한 곳이었어요. 짐이 별로 없어서 정리하는 건 금방 끝났습니다. 침대도 책상도 새 것이었죠.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아내 번호를 봤습니다. 연락처를 삭제할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언젠가는 지울 수 있겠죠.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근처 식당에 가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한 분이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한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끝났구나. 4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그래? 응,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 이제 괜찮아. 다행이네. 점심 같이 먹자. 좋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주말에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이혼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아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이혼했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왜?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부모님 집을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말하고 나니 후련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도 좋아서 팀장으로 올리려고 해. 감사합니다. 축하해. 다음 달부터 새 팀 맡게 될 거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니 시간이 빨리 갔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우연히 아내를 봤습니다. 카페 안에서 혼자 앉아 있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들어가서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경치 좋다. 그러게. 오랜만에 등산하니까 좋네. 너 요즘 많이 좋아 보여. 응, 괜찮아졌어. 새로운 사람 만나볼 생각은 없어? 아직은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래, 급할 거 없지. 산에서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이 좁아서 투룸으로 옮긴 거예요. 가구를 새로 샀습니다. 침대, 소파, 식탁. 모두 제가 직접 고른 것들이었죠. 특히 침대를 고를 때 오래 고민했습니다. 어떤 침대가 좋을까? 결국 심플한 디자인의 싱글 침대를 골랐어요. 넓은 침대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 혼자 쓸 침대니까요. 집들이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줬어요. 새 집 좋은데? 너한테 잘 어울려. 고마워. 오늘 고기 많이 구워줄게. 기분 좋아 보인다. 정말 많이 회복됐구나. 응, 이제 괜찮아. 친구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서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또 놀러 올게. 그래, 언제든지 와. 혼자 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렸어요. 모든 걸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 침대는 편안했습니다. 제가 고른 침대, 저만의 공간. 그 어떤 거짓말도 배신도 아픔도 없는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제 것일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축하 회식을 했어요. 팀장님 덕분에 성공한 것 같아요. 아니야, 다들 수고 많았어. 다음 프로젝트도 잘 부탁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정말 힘들었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켰습니다.
제가 꾸민 공간, 제가 선택한 가구들, 제가 만든 살.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아내가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침대 좀 바꾸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끝의 시작이 될 줄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게 저에게 준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침대를 바꾸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거짓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진실을 알게 됐고 용기를 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두려움도 없이요.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만의 온전한 저의 하루가요.